안녕하십니까. 2026년 산업안전기사 합격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1과목 산업안전관리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의 기초를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1과목은 단순히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루는 하인리히나 버드의 이론은 시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줄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강의를 통해 기초를 완벽히 다져놓으시면 앞으로의 학습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합격을 향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안전이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 안전의 개념을 협의, 즉 좁은 의미와 광의, 넓은 의미로 구분해서 자주 출제합니다. 과거에는 안전이라고 하면 단순히 공사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기계에 손이 끼이지 않게 조심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의미, 즉 협의의 안전입니다.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하지만 현대 산업사회로 오면서 안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안 다치는 것은 기본이고 직무 스트레스, 과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신적 건강, 나아가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오는 사회적 복지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의의 안전입니다. 시험 지문에 정신적, 사회적 웰빙이라는 키워드가 보인다면 주저없이 광의의 안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험생들이 은근히 헷갈려하시는 학자별 안전의 정의입니다. 여기서는 학자 이름과 핵심 키워드를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안전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인리히입니다. 하인리히는 뒤에서도 계속 나올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분은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여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키워드는 사고 원인 제거와 손실 방지입니다. 두 번째는 버드입니다. 버드는 하인리히의 이론을 발전시킨 학자인데 핵심 키워드는 바로 통제, 컨트롤입니다. 경영자가 시스템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재해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아담스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현장의 실수가 아니라 관리 시스템 자체의 결함, 즉 경영진의 작전적, 전술적 에러가 사고를 부른다고 보았습니다. 관리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담스를 떠올리세요. 마지막으로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45001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안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짝짓기 문제는 객관식 단골 손님이니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문적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봐야겠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명시된 산업재해의 정의는 법적인 책임과 보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핵심 요건이 도출됩니다. 첫째, 인적 요건입니다. 과거에는 근로자로 한정했지만 지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나 배달라이더 분들까지 포함하기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업무 개인성입니다. 반드시 그 사고가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휴일에 개인적으로 다친 건 산재가 아니겠죠. 셋째, 재해의 결과로 사망, 부상 혹은 직업병 같은 질병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박자가 맞아야 비로소 법적인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주로 어떤 형태로 재해가 발생할까요? 이 부분은 실기시험에서도 작업형 영상 문제로 자주 나오니 지금부터 이미지를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3대 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락입니다. 건설 현장 비계나 지붕 위 같은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입니다. 중대재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협착, 우리말로는 끼임 사고입니다. 돌아가는 톱니바퀴나 컨베이어 벨트, 프레스 기계 사이에 작업복이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가는 끔찍한 사고죠. 세 번째는 감전입니다. 절연이 파괴된 전선이나 접지가 안 된 전동 공구를 만졌을 때 전기에너지가 인체를 타고 흐르는 현상입니다. 이 외에도 지게차에 부딪히는 충돌, 미끄러져 넘어지는 전도, 위에서 물건이 떨어져 맞는 낙하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이 재해의 발생 형태는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니 상황과 용어를 잘 매칭하시길 바랍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고가 아닙니다. 피해의 크기, 즉 심각도에 따라서도 분류를 나눕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당연히 생명을 잃는 사망재해입니다. 그 다음은 중상해로, 통상적으로 4일 이상의 휴업과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부상을 말합니다. 산재 처리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경상해는 응급처치나 1에서 3일 정도의 짧은 휴식 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벼운 상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제일 밑에 있는 무상해 사고, 이른바 아차 사고, near miss입니다.
물건이 머리 위로 떨어졌는데 간발의 차이로 비껴가서 다치지 않은 상황,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죠? 결과적으로 다치진 않았지만 원인은 존재했던 겁니다. 훌륭한 안전관리자는 사망사고가 터진 후에 수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수많은 아차 사고들을 미리 찾아내고 개선해서 큰 사고를 막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방안전의 핵심 철학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차 사고의 중요성을 수학적 통계로 증명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만났던 하인리히입니다. 별표 5개 치셔도 아깝지 않은 매회 출제되는 하인리히의 1대 29대 300 법칙입니다. 하인리히가 보험회사에서 5,000건의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해보니 놀라운 일치점이 있었습니다. 1번의 치명적인 대형사고, 사망 또는 중상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그 전에는 다치지는 않았지만 놀랐던 300번의 아차 사고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즉, 대형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운이 나빠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00번의 경고음을 우리가 무시하고 방치했을 때 그것이 누적되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1번의 비극으로 찾아온다는 무서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21, 29, 300이라는 숫자 비율을 묻거나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오니 반드시 암기하세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얼마나 큰 돈을 잃게 될까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하인리히의 빙산이론과 손실비용 1대 4법칙입니다. 이 내용 역시 계산 문제로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바다에 떠있는 빙산을 상상해보세요.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아주 작고 물 밑에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숨겨져 있죠? 하인리히는 산재보상금이나 치료비처럼 장부에 명확하게 찍히는 눈에 보이는 비용을 직접비라고 했고 이것을 물 윗부분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밑의 간접비입니다. 사고로 인해 공장이 멈추는 생산 차질 비용, 부서진 기계 수리비, 대체 인력을 새로 뽑고 교육하는 비용, 그리고 기업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계약 취소 등 엄청난 손실이 숨어 있습니다. 하인리히는 이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을 1대 4로 보았습니다. 총 손실 비용은 직접비의 5배가 되는 셈이죠. 시험에서 직접비가 1,000만 원일 때 간접비를 구하라고 하면 4,000만 원, 총 비용을 구하라고 하면 5,000만 원을 고르시면 됩니다. 안전은 지출이 아니라 기업을 살리는 가장 훌륭한 투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기업과 국가는 왜 이렇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안전관리를 해야 할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인도주의적 목적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 사회적 목적입니다. 국가는 법률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법규를 준수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전한 기업, ESG 경영으로 인정받기 위해 안전을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묶어서 경제적, 생산적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빙산 이론에서 보셨듯 사고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부릅니다. 반대로 안전이 확보되면 이직률이 줄고 불량률이 감소하며 근로자의 사기가 올라가 결국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윤 창출로 직결됩니다. 자, 목적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방법론을 알아야겠죠? 현장에서 완벽한 안전관리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기둥, 바로 3E입니다. 이 3E 역시 영단어와 개념을 매칭하는 문제로 빈출됩니다. 첫 번째 E는 에듀케이션 교육입니다.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전달하고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사람이 모르면 사고가 납니다. 두 번째 E는 엔지니어링 기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더라도 다치지 않게 기계에 덮개를 씌우고 센서를 달아 기계가 멈추게 하는 본질적인 기술적 대책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E는 enforcement, 규제와 관리입니다. 교육도 하고 기계도 고쳤다면 이제는 정해진 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독려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지도를, 수칙을 잘 지키는 팀에게는 포상을 주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3E는 교육, 기술, 규제가 삼각형처럼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3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단골로 출제되니 꼭 기억하세요. 사고가 났을 때 누구 잘못이야 라고 탓하기 전에 4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봅시다. 첫째, 인간, 요인입니다. 작업자의 심리적 불안, 숙련도 부족, 혹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가 원인인지 봅니다. 둘째, 기계, 요인입니다. 기계 자체가 설계부터 잘못되었거나 점검 소홀로 노후화되어 오작동을 일으켰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할 때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2가지 기둥입니다. 셋째, 미디어 환경 요인입니다.
작업장의 조명이 너무 어두웠는지, 바닥에 기름이 흘러 미끄러웠는지, 아니면 소음 때문에 옆 사람의 경고 소리를 못 들었는지를 분석합니다. 넷째, 매니지먼트 관리 요인입니다. 사실 모든 사고의 뿌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교육 계획이 없었거나 관리자가 현장에 없었거나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지시했는지 등을 봅니다. 이 포엠이 복합적으로 얽혀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이론을 하나로 합쳐보겠습니다. 포엠 사람 기계 환경 관리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1시 29분 300의 하인리 법칙에 따라 징후가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가 3 교육, 기술, 규제 전략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면 빙산 아래에 숨겨진 막대한 간접비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어느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어느덧 1과목의 기초 파트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스크린의 합격 체크리스트를 보며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안전의 정의 중 협의와 광의의 차이점, 그리고 하인리히, 버드, 아담스의 핵심 키워드를 암기하셨나요? 둘째, 하인리히의 1대 29대 300법칙의 숫자와 아차 사고의 중요성을 이해하셨죠? 셋째, 빙산 이론에서 직접비 1, 간접비 4의 비율을 활용한 계산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안전관리를 실행하는 3, 교육, 기술, 규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포엠 사람, 기계, 환경 관리의 세부 요소를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에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산업안전기사 합격에 한 걸음성큼 다가서신 겁니다.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 조금 더 심화된 안전이론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